여보, 15억이면 우리 노후 충분하잖아. 이제 그만하자. 당신이 뭘 알아? 2년만 기다려봐. 25억은 금방이야. 내가 평생 숫자로 밥 벌어먹은 사람이야. 그건 욕심이야. 평생 숫자를 믿었던 남자가 무너지는 데는 딱 한 번의 설마면 충분했습니다. 확신은 가장 그럴듯한 얼굴을 하고 노후의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누구에게나 남들에게 말 못할 삶의 한 장이 있습니다. 당신의 구분 등을 조용히 다독여줄 인생의 지혜를 읽어드리는 곳, 인생 도서관입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줬다가 마음고생을 하신 사연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차라리 자식에게 줬다면 원망이라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다가 무너진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산전수전 다 겪어봤어. 내 판단은 틀리지 않아.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일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를 이야기입니다. 최성호 씨는 건설사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평생 원가를 계산했고 수익률을 따졌습니다. 꼼꼼하기로 유명해서 사람들은 그를 인간 계산기라고 불렀습니다. 은퇴할 무렵 서울 외곽의 아파트 한 채, 두둑한 퇴직금, 연금까지 누가 봐도 성공한 은퇴였습니다. 비극은 늘 가장 안정적인 순간에 찾아옵니다. 은퇴 후 무료함을 달래던 어느 날 후배에게서 전화 한 통이 옵니다. 부장님, 천안 쪽 신축 아파트 보셨어요. 1년 만에 억 단위로 올랐다는 이야기. 그 순간 평생 숫자로 살아온 최 씨.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투기가 아니다.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다.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린 이제 돈을 불릴 나이가 아니라 지켜야 할 나이야. 하지만 그 말은 최 씨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답답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경제를 알아? 겁내면 아무것도 못해. 처음엔 정말 최 씨 말이 맞는 듯 했습니다. 집값은 올랐고 주변에서는 역시 안목이 있다며 지켜세웠습니다. 어깨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투자의 신은 살 때가 아니라 팔 때 결정된다고 하죠. 가격이 정점을 찍었을 때 아내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팔자.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 정리하자. 하지만 최 씨는 그 말도 흘려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조금이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금리가 오르고 미분양이 쌓였습니다. 집을 내놓아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출이자는 매달 300만 원씩 빠져나갔지만 들어오는 돈은 없었습니다. 퇴직금 통장이 마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생활비 카드를 돌려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최 씨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본전만 오면 판다, 본전만 오면. 그 본전이라는 말이 결국 최 씨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결국 3년을 버티다 5억 가까운 손실을 보고 집을 넘겨야 했습니다. 지금 최성호 씨는 대전 외곽의 낡은 빌라 월세방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고 60을 넘긴 최 씨는 새벽 인력 사무소로 나갑니다.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최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숫자는 틀리지 않았는데, 제 욕심이 틀렸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누군가를 훈계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최성호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괜찮을까?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셨다면 이 부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3년 안에 버틸 수 있는가? 첫 번째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내가 가진 자산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당장 팔기 어려운 상황이 왔다고 가정했을 때 순수하게 현금이나 예금만으로 3년 정도는 생활이 가능하신가요? 왜 하필 3년이냐면 자산 시장이 흔들렸다가 어느 정도 정리되기까지 보통 그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야 조금 더 버텨보자가 가능하지만 우리 나이에는 버티는 시간 자체가 부담입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월 생활비의 36개월을 곱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이 바로 쓸 수 있는 돈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자산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연금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대출이 있는 분들께 꼭 필요한 기준인데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죠.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가? 입니다. 내가 아프거나 세입자가 비어 있거나 아무 일도 못해도 숨만 쉬고 있어도 들어오는 돈으로 이자를 낼 수 있어야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자 내려면 생활비를 줄여야 한다. 혹은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한다. 이런 계산이 나온다면 그건 내 집이기 전에 부담이 먼저인 자산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겸정이 아니라 숫자로 한번 냉정하게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셋째, 내가 없을 때도 돌아가는 구조인가입니다. 마지막 기준은 숫자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과정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오늘 밤 내가 갑자기 쓰러져서 의사 표현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내 배우자는 내 자산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비밀번호는 무엇인지, 어떤 자산을 언제 정리해야 하는지요. 만약 이건 나만 아는 투자라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남은 가족에게 부담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후 자산은 수익률보다 대신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훨씬 중요해지는 시점이 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자,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3년을 버틸 수 있는 현금, 연금으로 감당 가능한 부채,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구조. 이 중에서 몇 가지나 괜찮다고 생각되셨나요? 세 가지 다 해당된다면 댓글에 안정이라고 기록해 주시고 아직 정리가 필요하다면 지금부터 점검이라고 남겨주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노후는 미리 점검한 사람이 결국 가장 편안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멈춰도 괜찮다. 이런 기준 하나를 남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한 페이지를 응원합니다. 인생 도서관이었습니다.